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해볼 거는 이제 간만호 손실 스토리.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처음 5G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반도체 바이오에 미쳐 있을 때 우리는 소외당하면서 이거 담아야 된다 부르짖었지만 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2018년도에 원래는 결과물들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크나큰 악재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하반기에나 나온 거고, 무역 분쟁.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요런 종목들, 거래 정지가 당한 종목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을 그 당시에는 5G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안 줬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죠. 이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먼저 요런 리스크를 먼저 만났으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쵸?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추구하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평균. 비중을 쪼개서 이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런 상패는 결국은 비용일 뿐이고, 우리가 투자 성과를 나중에 이제 입혀가기 시작할 때 내 계좌의 일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산의 일부가. 근데 다른 자산들이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편입을 했을 때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을 때를 보면 대장주들이 이제 뭐 대한광통신, 그리고 무슨 뭐 KMW, 뭐 RFHIC인가 뭐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적은 거야? 아무튼간 뭐 요런 기업들이 이제 대장을 치고 나갈 때 약간 좀 테마성으로 먼저 튀었던 종목이에요. 2017년도에 5G 이슈를 갖고 뭐 2,000원부터 16,000원까지 튀었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뭐 100% 이상 파동은 가볍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기업의 오너가 이제 횡령을 하면서 분식회계 뭐 요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3월달에 2018년도 작년 3월달에 이제 뭐 상장 폐지 요런 뭐 그게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회생적 뭐 그 뭐야 거래 정지 중인데 뭐 상장 폐지 되겠죠 뭐. 아니면은 이제 다시 살아나면 이제 뭐 한번 보고 다시 편입을 해보든지 하는 거고. 요런 이제 상패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우리는 비중을 많이 잘 쪼개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종목을 보유를 한다. 50종목 이상을 항상 보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폭이 2.5% 정도 되겠죠. 50종목을 보유를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보유를 한다 그러면 2.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계좌에. 자, 요 정도 부분들은 감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말아 먹었지만, 예를 들어 5G 전체 섹터를 종목수를 보면 예를 들어 10개, 20개를 채웠다. 그 중에 하나가 요렇게 됐어.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 보면 내가 이제 뭐 사인은 이제 100%, 150% 여기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2만원 넘어가면 버블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면서 요 구간에 이제 일괄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 했던 분들이 이제 뭐 380%, 300%, 뭐 125% 이렇게 수익 낸 분들이 이렇게 100% 이상 수익 낸 분들이 쫙 있었죠. 그리고 유비커스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우리가 샀던 포지션이 여기에요. 지다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바닥이야. 그쵸? 이 당시에는 이 그림이 이렇게 조그맸을까요? 요렇게 막 생겼었다고. 요렇게 뻗어버리면 어때요? 요 밑에서의 이 파동은 되게 작은 파동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여기에서 요거 빠진 게 마이너스 30%예요. 30%가 넘을 거야. 마이너스 30%, 40%야. 그러니까 이 밸류권에서 싸다, 비싸다를 논해서 싸고, 이게 뭐 업황이 잡혀있고 뭐하고 할 때는 이 뭐 20%, 50% 요런 파동들은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가 터질 때 이런 식으로 터진다는 거지.
유비코스 홀딩스에서도 뭐 300%, 200%, 뭐 100%, 뭐 이렇게 수익 내셨죠.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잖아. 자, 나머지 이건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야. 인텔리안 테크, 자, 에이스 테크, 자, 솔리드, 그리고 HFR, 자, 유비코스, 뭐 요렇게 이제 수익이 났단 말이야. 요거 보면은 요것만 해도 5개, 6개, 7개, 간만까지 8개네. 자, 8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상폐됐어요. 나머지 뭐 8종목 중에 7종목이 뭐 100%에서 300%까지 수익이 나왔어. 100%에서 300% 수익이 나왔어. 자, 요걸 평균을 쳐놓으면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자, 수익이죠.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겁낼 게 아니고, 이런 걸 리스크를 겁내고 뭐하고 하면 급등주도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나올 부분들을, 만약에 내가 종목을 100개를 추천을 하고 100개를 공부를 해서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이렇게 되고, 뭐 나머지 뭐 60개, 무슨 뭐 70개, 80개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 수익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한 5종목이 이렇게 상폐가 됐어. 그러면 요런 리스크가 아예 없는 종목들만 추려라 하면 굉장히 추리는 폭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왜? 그만큼 수익 나는 종목들도 많이 들이잖아.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멘탈도 길러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항상 이렇게 평균을 취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거다. 그렇게 수익을 쌓아가면, 예를 들어서 10종목이 수익이 났다. 내가 50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어. 50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3개가 상폐가 됐어. 자, 마이너스 7.5%예요. 자, 30개가 자, 100% 수익이 났어요. 그럼 몇 프로? 이게 수익이 얼마야? 한 개에 2.5%면 25%, 75%잖아. 75% 플러스. 자, 이거 평균 해갖고 플러스 60%, 70%. 요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몰빵 투자해서 이거 상패 당하면 끝나버리니까 끝이잖아. 그런데 요런 리스크에 대한 걸 다 겁내면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런 큰 수익을 보려 그러면 중간에도 악재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무슨 뭐 리스크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기업이라든가 업황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수익을 챙기고 손실을 확정짓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준 수익률을 이렇게 잡아놓고 종목을 이렇게 분산을 해서 평균을 취해가면 절대 이렇게 상폐되는 종목들이 이것보다 많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1년 동안 상폐되는 종목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아봐야 한 30개 될라나? 1년에 상폐가 되는 종목들이. 자, 1년에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이나 기간 동안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못해도 300개에서 400개는 될 거예요. 자, 누가 이겼어요? 이기잖아. 100% 이상 수익 나는 게. 근데 왜 손실을 보냐고. 맨날 단타나 하고 몰빵이나 하고 하니까 손실 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짜놓지 않아서. 스스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내 전망이라는 건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돼 있으면 절대, 당시에는 기분이 더러워요. 이런 거 맞으면 기분 더럽지. 기분 더럽고 뭐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일 뿐이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놨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익 주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수익 많이 주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100% 수익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거 이제 뭐
상장 폐지도 되고 무슨 뭐 손실도 보고 이런 경험들도 당연히 쌓이겠죠. 근데 이 수익을 내는 경험들이 더 많이 쌓이고 계좌가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제 기준 수익률을 자, 이제 100%에서 이제 200%, 300%로 늘리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아직은 계좌 수익이, 회원분들 계좌 수익이, 내가 생각하는 그 구간에 도달해 있지 않아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요런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잘 견디셔서 지금 장이 이렇게 힘들면, 시장이 이렇게 힘들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오래 빠지고 많이 빠졌다는 건 뭐예요? 지수가 이렇게 오래 빠지고 많이 빠졌다. 오래 많이. 이건 엄청 싸진 거예요. 가격 논리로 보면 싸다. 자, 이런 구간들이 얼마나 올 것 같아요? 2, 3년에 보통 한 번 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PBR 밴드가 0.8배 선에서 노는 구간들은 뭐 10년에 한 번 와요. 10년에서 한 20년에 한 번 오겠지. 그러니까 밸류가 저평가가 살짝 들어오는 구간들이 보통 뭐 이제 0.9배에서 뭐 1배, 1.2배 요 구간에 들어오는 구간들이 이제 뭐 2, 3년에 한 번 오는 거고, 이제 뭐 요렇게 뭐 PBR 밴드가 낮아지고 자산가치, 청산가치보다 싸지고 이런 것들은 한 10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다고. 요 구간이 지나가면 수익률 폭발합니다. 그 구간 오면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다음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겠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든가 거래 정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기마다 오는 그냥 일부의 비용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수익을 많이 내는데 집중을 하시고, 이런 비용들은 가끔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투자를 이어가야 저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간만후 손실 스토리. 자, 손실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댓글로 누가 손실 본 거 없냐, 손실 본 것도 이야기 좀 해줘라 해갖고 이제 가지고 나온 거고요. 다음에도 이제 앞으로 좀 꾸준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나고 상장 폐지가 되고 100% 이상 수익이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값에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거는데 요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그 기업을 편입을 했던 과정, 그 주식을 샀던 이유, 요런 것들이 합리적이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놓고 보면 볼 수 있는, 내가 그때 그게 실수였나. 지금 봐도 결국 상장 폐지가 됐다 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또 매수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 스토리, 그거는 이제 대응 방향이라든가 업황 같은 걸 찝어드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 물론 홍보 목적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홍보 목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손실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좀 경험치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일 1방송을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방송이 좀 오래 쉬고 하는 구간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뭐 해야 될 게 생겼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뭐 대충 이제 뭐 지금 업황, 시황, 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대충 이제 공부가 제가 대충 뉴스만 좀 보고 생각하면 되고, 대충은 이제 다 끝나갔다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좀 방송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